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림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대선 선거 성공 이유와 6.3 선거에 적용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의 초안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어지고 중공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안전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사이버 정보전이 중요하고요. 이는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지지율 발표 같은 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로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공은 지금 4천만 명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숫자와 비슷하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댓글 부대를 해서 전 세계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셀로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중국 자체 내에서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베에서 국적을 표시하기로 했었죠. 그랬더니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이런 가짜 뉴스와 싸우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폭스뉴스가 가짜 정보를 막고 진짜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봅니다. 폭스뉴스가 상당히 큰 뉴스 매체이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미국에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말이 있었습니다. FBI 국장이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요. 다음은 뭐 한국 선관위를 조사하겠다는 말도 있었고요. 또 고든창 같은 분은 한국 부정선거의 주범은 한국 양정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또 SCIF에서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김민전 우리 국회의원께서 AWEB 그 부정선거 하는 기구죠. 이런 기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타러 박사께서 미국의 의회에서 증언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타러 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6개월마다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직 대법관 판사들이 부정선거의 공범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미국의 공화당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정선거를 막았을까요? 트럼프는 변호사 6,500명을 고용해서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회는 어떨까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정동영 이 사람이 미국이 준 정보를 어,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죠. 결국 미국이 준 비밀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간첩 같은 짓인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정동영을 해임하자 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한 군데 모여서 사진을 찍는 등 이런 엉뚱한 짓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전체가 우리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을 위한 간첩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덮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재명도 아는 상황에서 북한에다 돈을 줬다고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조사한 검사들을 범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런 위기를 다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시다가 지금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 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었던 백지원 씨가 폭로하기를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정당이 되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르게 국민의힘은 공산당과 20년 이상 자매 결연한 것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배신자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한동훈도 있고요. 또 이런 이준석 같은 자들이 국민의힘의 배신자인데 국민의힘에서 우파인 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다 아시겠지만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어떠한 힘을 발휘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 1만 명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백악관에 서명을 해가지고 보냈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풀려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아마 2천 명도 같이 모여서 어떠한 서명운동도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너무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선에서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복음주의자들과 깊은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대선 캠페인을 의로운 십자군 운동이라고 칭했습니다. 또 그는 미국을 다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해서 열광을 하였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신이 선택한 지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극우 기독교 단체들은 트럼프를 신이 선택한 인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 명이 더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됐고요. 또 왜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크리스천들을 설득을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2016년, 2020년,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해왔는데요. 자기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지를 트럼프가 얻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죠? 부활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활절 연합 예배, 그것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데려다가 축사를 시켰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그 기독교 방송을 읽고 계시는 이 목사님께서 국회에서 탄핵하려던 정동영을 데려다가 16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사로 세웠습니다. 또한 좌익 목사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요. 첫째로 트럼프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또 성공한 부자로서 미국인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폭스뉴스가 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인들을 깨워 놓았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요. 또 트럼프가 선거일 날 6,500명이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부정선거를 차단했습니다. 공화당이 아직도 깨어있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6월 3일에 있을 헌법 개정과 선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보수 지도자가 지금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활동을 하실 수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일인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폭스 같은 보수적인 언론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독할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님을 보여드렸습니다. 새로이 창당한 정당들과 국민의힘이 연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그러한 연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파들을 한데 묶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부정선거를 이슈화하였지만은 지금 현재 감옥에 계셔서 활동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자유유몸입니다. 또한 선거의 여왕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라가 너무 위태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이 되셨기 때문에 복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서셔서 우파를 결집하셔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들렸는데 총결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복당이 되시고 상임고문으로 추대할 수 될 것이라는 기대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정선거와 헌법 개정을 이슈화해서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전선거 폐지와 당일 수개표 해야 되고 당일날 개표 결과를 완료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새 정당들과 접촉하여서 그 당들에서 나오는 보수 우파들이 진정한 보수 우파인지를 점검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돼도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과 접촉하여서 새 정당들과 연합전선을 하자고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좌파들과 배신자들을 축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후보들의 사상을 점검하는 사상청문회를 하셔서 후보들의 사상이 점검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요. 각 지역당 한 명씩만 출마하게 하여서 경쟁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호소를 하고 다니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과 접촉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수 정당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만 되어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할 수 있는 모든 초석이 거의 다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이 부정선거 수사 결과를 하루속히 발표하도록 촉구하는 대회를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president@whitehouse.gov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셔도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쓰셔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셔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